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금산의 남쪽 험준한 바위산 가운데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의 말사인 보리암이 있습니다. 보리암은 683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성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사찰입니다. 지난 1월 10일 남해에서 손자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식사를 한 다음 떠나기 전에 금산의 보리암을 찾아갔습니다. 오후가 되니 날씨가 잔뜩 흐려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지만 쉽게 가기 어려운 곳이라 굳이 찾아간 것이죠. 평일 오후라 그런지 아래쪽의 복곡 제1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고 복곡 제2주차장도 빈자리가 많아서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는 약 800m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조금 가파른 탓인지 곳곳에 전망대 겸 쉼터가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다가 남쪽으로 난 첫 번째 전망대에 오르니 멀리 남해바다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비록 날씨가 많이 흐리기는 했지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의 풍경은 참으로 절경이었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이곳에 와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며 그가 기도한 장소는 선은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중기인 1660년에 조선은 이곳을 왕실의 원당으로 삼고 산을 금산, 절 이름을 보리암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전망대를 지나 비탈길을 한참 오르니 제3주차장이 있었고 앞에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작은 주차장은 이미 가득한 상태였고 금산 정상 방향의 오르막 계단과 보리암 방향으로 가는 내리막 계단이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보리암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돌계단, 오른쪽으로는 금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관심사는 일단 보리암이었기 때문에 계단을 걸어 내려갔는데 뜻밖에도 강한 바람을 타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진 긴 돌계단을 내려가니 오른쪽으로 평소 사진에서 본 험준하게 생긴 금산 정상의 바위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정상을 바라보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가니 거대한 바위 아래 눈에 익은 보리암의 전각들이 나타나더군요. 계단을 조금 더 내려가니 바다 쪽으로 몇 동 되지 않는 보리암 전각들의 고운 지붕선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왼쪽의 전각은 보리암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극락전이며 오른쪽에는 간성암과 보광전, 예성전 전각들이 있었습니다. 보리암의 좁은 광장에 내려서니 거대한 돌화 수조가 있었고 그 안쪽으로 보리암의 중심 전각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종무소인 간성각과 주법당인 보광전, 왼쪽에는 벼랑 끝에 세운 2층의 예성전이 있습니다. 보광전과 예성전 사이를 통과하면 절벽 위 난간 방향에 서 있는 범종각과 청동 범종이 웅장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 범종을 울리면 그 웅장한 소리가 금산 일대로 퍼져나가 은은한 울림이 한려수도 일대를 가득 채울 것 같습니다. 보광전과 범종루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가 돌계단을 오르면 자연동굴을 활용해서 만든 석불전이 있습니다. 석불전 동굴 안쪽에는 돌판에 부조로 조각한 석가모니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부조로 새긴 광배가 참 멋지네요. 범종루 앞 벼랑의 난간에 서서 바라본 보리암을 둘러싼 금산의 웅장한 바위 봉우리들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한 송이 한 송이 흩날리던 눈발이 강한 부풍을 타고 거센 눈보라로 변하여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성전 아래 바위 봉우리 주변에 조성한 광장에는 남해 보리암전 3층 석탑이라는 아담한 석탑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조성한 높이 1.8m, 폭 1.2m의 이 3층 석탑은 1974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3층 석탑 안쪽 광장에는 보리암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해수관세음 보살상이 예성전을 배경으로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 해수관음상은 동해의 낙산사 홍련암, 서해의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3대 해수관음 성지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해수관음상은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소망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수관음상 동쪽의 전망대에 서니 극락전, 예성전 등 전각들과 금산의 풍경이 한 폭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스라한 바위 절벽에 털을 닦고 그 위에 세운 극락전과 요사체의 6층 건물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금산 정상부와 보리암 주변에서는 지금까지 바위에 한자로 새긴 글과 글씨들이 무려 74군데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측에서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이 글들을 해독하고 그 내용을 QR코드화하여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보리암 내부에서의 이동 역시 계단 오르내림의 연속이어서 다시 보광전으로 올라가려면 5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정상 방향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눈보라로 인해 위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보광전 옆으로 난 약 300m의 험한 바위길은 단군성전과 맛있는 라면으로 유명한 금산산장으로 이어집니다. 눈보라는 조금 약해졌지만 칼같이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돌아가는 길이 신경이 쓰일 정도로 강하고 매서웠습니다. 험한 바위길을 통과하여 단군성전으로 향하는 능선에 오르니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군성전은 단군과 환인, 환웅 세 조상을 모시기 위해 1995년 일문대종사 김현섬 선생이 세운 전각입니다. 홍익은 자유, 균형, 배려라는 간판 옆에 홍익문이란 멋진 현판이 걸린 출입문이 서 있습니다. 단군과 환인, 환웅의 삼성인을 모신 성전의 중심 전각 앞에는 우리의 상징인 세 개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단군 성전에서 돌아 나오는 길의 벼랑 끝에 한자의 빛날 화자를 닮은 거대한 바위 봉우리인 화엄봉이 있습니다. 혹은 보리암의 창건주인 원효대사가 이 바위에 올라앉아 화엄경을 읽었다 하여 화엄봉으로 불린다고도 하더군요. 화엄봉을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다 보니 보리암의 뒷모습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눈아래 펼쳐지더군요. 날씨가 잔뜩 흐려서 많이 아쉬웠지만 화엄봉 앞에서 내려다본 보리암과 남해안은 가슴이 설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주 법당인 보광전에서는 법회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보리암의 종무소인 간성각만을 둘러보았습니다. 간성각이란 별을 바라보는 집이라는 의미인데 이곳에서는 노인성이라는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보광전 뒤쪽 바위 언덕 위에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살령각이 서 있습니다. 살령각 법당에는 산신의 상이 있고 그 후벽에는 푸른색 위주의 금산 산신과 호랑이 탱화가 그려져 있었고요. 예성전 맞은편 난간에 서서 바라본 극락전과 요사체는 신앙의 힘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아찔한 건물이었습니다. 극락전에는 목조 아미타 열애부를 중심으로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이 좌우에서 협시하는 삼존부를 봉안했습니다. 아미타 열애 삼존부의 좌우와 양쪽 벽에는 수많은 작은 불상들이 봉안되어 있어서 만불전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긴 세월 별러서 찾아온 금산과 보리암을 떠나며 길고 높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려니 여러가지 감회가 떠올랐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눈보라까지 치는 날이었지만 여전히 금산은 천하절경이었고 보리암은 다시 찾고 싶은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는 남해 보리암의 해수관음상 이야기.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